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박노원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김성신 평론가와 함께 작가님 책 소개해드렸어요. 예, 밖에서 들으니 쑥스럽더라고요. 바로 이제 본격적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소외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소외요. 예. 소외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청이가 있습니다. 우선 사전에서는 어떤 무리에서 깊이 되어 따돌림을 당하거나 배척된 상태를 뜻하죠. 하지만 철학이나 경제학에서는 소외의 의미를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나요? 마르크스 이론 체계에서 소외란 자기 자신의 행위가 자신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자기 위에 군림해서 자기 뜻에 반하는 이질적인 힘이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데요. 어떤 부모가 열심히 뒷바라지한 끝에 자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잘 나가는 사회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애인이 생기자 부모는 뒷전이고 애인에게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모는 서운함과 동시에 허탈감마저 들게 되는데 이때 부모님이 느끼는 감정이 소외의 일종입니다. 예. 사례를 들어주니까 이제 쉬운데 그렇죠? 마르크스는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지. 자기 자신의 행위가 자신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자기 위에 군림하여 자신의 뜻에 반하는 이질적인 힘이 되는 상태.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이 생겨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소외가 나타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컨대 상품이나 화폐는 처음에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점점 인간으로부터 멀어져서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소외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외에 관심을 많이 두었는데요. 그는 경제학 철학 수고라는 책에서 4가지 유형의 소외를 소개합니다. 소외도 유형이 있군요. 첫 번째는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소외인데요. 오늘날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재외 물건으로부터 소외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가령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농부는 자기가 열심히 기른 딸기가 탐스럽게 자라면 일단 한 바구니 따서 가족과 함께 먼저 맛을 보죠. 왜냐하면 그 딸기는 생산자인 농부의 것으로 농부가 자기 노동 생산물로부터 소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최고급 스마트폰을 만드는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자기가 만든 스마트폰 중에 하나를 싹 집어들고는 이거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하나 가지겠어라고 말하면 딸기와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 딸기 농장의 농부와 달리 오늘날 노동자는 자신이 물건을 직접 만들었음에도 그건 자기 게 아니죠. 그죠? 이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 손으로 생산한 것에 손댈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생산물은 모두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오늘날 노동자는 자신이 직접 생산한 물건으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자기가 만들었지만 정작 생산물의 소유와 처분권은 다른 사람, 즉 주로 자본가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가 파악한 두 번째 소외는 노동 과정으로부터의 소외인데요. 오늘날 노동자는 자기 노동 과정에 대한 통제권이나 발언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는 자기 노동 과정에 대한 통제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딸기 농사 짓다가 재미가 없으면 재배 작물을 오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권한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네, 그 노동 과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날 현대식 공장의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뭐 현대식 공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대부분 없지 않나 싶네요. 맞습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자가 만든 생산물이 자본가에게 기속되어 있는 탓에 노동자는 자기 뜻과 계획에 의한 게 아니라 자본가의 지시에 따라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노동자에게 노동이란 자아 실현의 수단이 되기보다는 지루함이나 고역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이처럼 노동 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된 상태를 마르크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동자의 활동은 수동적이고 힘은 무기력하며 노동자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거역하는 활동이며 자신과 무관하고 자신의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 과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노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현대를 사는 대부분이 이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먹고 살려니 그죠? 예. 이외에도 마르크스는 오늘날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면서 인간 본성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 주로 이제 뭐 관리자나 경영자로부터도 소외된다 이런 경험을 그런 소외를 경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노동 현장에서 소외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소외 현상을 언급한 마르크스의 책 경제학 철학 수고는 1844년에 출간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가 말하는 4가지 소외는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벌어진 현상을 보고 기술한 것인데요. 그럼 그때로부터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은 소외 현상이 줄어들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200년이 다 돼가는 책인데 예. 그렇게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철학자 에릭 프롬이 참고로 프롬은 마르크스 사상을 비판적으로 개성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요. 그 에릭 프롬이 1955년에 발표한 건전한 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보는 소외는 거의 전면적인 것이다. 현대의 소외는 사람의 일, 소비하는 물건, 국가, 동료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 파고들고 있다. 예.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소외 현상을 지적했다면 에릭 프롬은 현대인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특히 그는 물건의 소비 과정에서도 소외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프롬의 주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단지 그 물건을 갖기 위해 그것을 획득한다. 아무런 쓸모도 없으면서 소유 자체에 만족한다. 값비싼 식기, 깨질까 봐 꺼내 쓰지조차 못하는 수정 꽃병, 쓰지 않는 방이 많이 달린 어리어리한 저택. 그러니까 D가 이제 예를 든 건데요.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좋은 물건을 단지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소비하고 향유하는 과정에서 만족이나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비싼 돈을 들여서 이것저것 사 모으기는 하지만 정작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예컨대 거실 한쪽에, 주방 아닙니다. 거실 한쪽에 장식장에 값비싼 명품 식기가 들어있지만 그걸 실제 꺼내서 사용하는 일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도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건 뭐 낭비라고 생각했지 소외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그렇죠? 잠깐 이제 소외와 연결시켜서. 예, 맞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소유 자체에 만족하기 위해 소비하는 건 명백히 말하면 소외죠. 프롬은 또 사람들이 평소 즐겨 먹는 음식에서도 소외가 발생한다라는 재미있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 주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얻은 물건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음식과 음료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는 남보다 부유하고 고귀하며 희고 싱싱해야 한다는 환상 때문에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표백빵을 먹는다. 우리는 실제 우리가 먹고 있는 실물과의 관계는 잃어버린 채 환상을 먹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입맛과 신체는 기본적으로 관계되는 소비 행위와 유리되어 있다.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사람들의 식습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박노원 아나운서께서는 치킨 먹을 때 닭다리하고 가슴살 중에 어느 쪽 좋아하세요? 저는 물론 제가 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은 그렇죠? 다리 안 먹고 가슴살 먹는 사람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저는. 저는 다리를 즐겨 먹거든요. 그러니까 맛으로만 보면 가슴살보다는 닭다리나 날개 쪽이 훨씬 그렇죠. 예. 좋잖아요. 그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닭가슴살만 골라 먹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의 목적이 있는 행동이죠. 하지만 입맛과 다른 선택이라면 이것도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로 신체로부터 소외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롬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소외를 경험하면서 불안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전문적인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죠? 예. 프롬은 인간성의 전통과 자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는 이제 책의 말미에 그 전면적인 소외로부터 우리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워하고 실망해서 자기들의 상실된 자아와 생산성의 일부를 다시 찾으려고 애쓰는 빛이 보인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 거죠. 수백만의 사람들이 음악회에서나 라디오에서 아름다운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 정원을 가꾸는 사람, 자신의 배를 만들고 집을 짓는 사람 등 자기 일은 스스로 한다는 부류의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본성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계획한 일을 하면서 상실된 자아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자기가 계획해서 스스로의 본성이나 소양을 키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소외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분들을 좀 응원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아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외와는 멀어진다. 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사회 전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소외를 일으키게끔 구조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럴수록 이제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스스로의 본성을 좀 찾아 나서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